이제 납세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납세제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각기 세금마다 납부할 곳, 또 각기 세금마다 징수하여서 사용하는 곳으로서 각기 세금마다로 나오니까 페이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세에서는 몇 페이지, 어떤 세는 몇 페이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납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로서 연결시켜 볼 때 문제에서 개별적으로 다음 중 납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옳은 것 이렇게 개별적 문제 놓은 건 없어요. 하나 세금마다 납세지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에서 선다. 1, 2, 3, 4, 5에 끼어 들어갑니다. 단골로 끼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포괄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납세에 대한 내용을 각기 세금마다로서 기억하게 되면 몇 개를 외우게 되냐면 17개를 외우게 됩니다. 그럼 17개를 외우게 되면 이거 너무 양이 많아.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서요. 종로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때에서는요. 제가 지하철로서 가고 있는데 옆에 분이 앉아서 뭘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길래 한번 뭔가 봤어요. 봤더니 손에 끼어서 있는 종이에 대한 납세제에 대한 이로서 17개를 끼어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외우지 말고 2개만 알면 됩니다. 라고 말하려고 또 얼굴을 봤더니 제 수강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아껴줬죠. 아껴주지 않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한테는 아껴줄게요. 이 납세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려면요, 뭘 아셔야 되냐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7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계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도 여기가 아주 까다롭죠. 까다로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버리세요. 버리고 이제 이 납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만 해줄게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해서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만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납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이해했으면 이것도 버리세요. 그리고 방금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도 징수해서 운영비로 사용, 또 광역시도 징수해서 운영비로 사용, 도도 징수해서 운영비로 사용한다 하였으니까 이 내용 알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살고 있는 곳은 주소지 되죠.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 납부했다 치고 그리고 또 A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건물을 죄송합니다. 울산광역시로 칠게요. 네, 울산광역시의 건물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마산이니까 경상남도의 건물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이랬을 때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주소지에서 관할하라. 주소지에서 관할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전부 다 서울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만 사용할 돈이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음으로써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요 주소지로 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각기 지자체마다 사용할 돈이 있겠는가 하였을 때 물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특히 기억하세요. 주소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소재지는 물건이 있는 곳. 지금부터 구별하세요. 이 소재지와 주소지 구별에 대한 내용은 제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물건이 있는 것이 소재지죠. 소재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볼 때 요 취득세는 서울이 사용, 요 취득세는 울산이 사용,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경상남도가 사용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 문장에서 는자 앞에 문제 키를 잡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개별적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 했으니까 물음표 앞에서는 납세지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선다로 나오니까 선다 1, 3, 4, 5로 나오니까 는자 앞에 있는 글자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글자가 문제 키의 80%입니다. 는자 앞에서 납세지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납세지 나오면 이 문제는 납세지 문제다 하면서 문제 키를 잡고 해당된 색을 봐요. 해당 색을 보니까 치, 등, 제, 지였어요. 지방세였어요. 지방세였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꼭 나오는 것이 소재지 나옵니다. 만약에 소재지 나오지 않게 되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자,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 등록민호세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한 지방세잖아요. 지방세니까 뒤에 뭐 나옵니까? 소재지, 이 나오져요. 또 다시 취득세와 등록민호세에서는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따라가면 돼요.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등록민호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되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이유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 가죠. 국세로 가볼 때에 국세에 대한 이유로서는 국가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니까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징수하기 용이한 것 그것만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 냅니다. 징수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세금 징수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 겁니다. 뭘까요? 주소지 돼요. 그리고 국세에 해당됐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때는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 자, 여기서 거주자 하면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국내에 주소 둔 자니까 끝에 있는 말은요. 주소지 나옵니다. 다시 비거주자. 요 비자가 아닌 비자. 그럼 거주자가 아닌 자. 거주자 아닌 자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그럼 여기는 주소지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 뭘로? 소재지. 소재지 이렇게 가죠. 앞에 국내 사업장, 또 뒤에 관할 세무서, 또 국내 사업장이 분명치 않다. 이런 내용의 글자들은 시험지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외우지 말고 국세였을 때 비거주자였으면 뒤에 있는 말은 소재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금방 구별이 되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리고 양도소득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양도소득 납세 의무에 대해서 볼 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주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부여케 만드는데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문제 낸다면 어디를 내겠는가? 국외를 냅니다. 문장을 쭉 가볼 때 국외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국외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그러면서 뒤에가 숫자 있으면 됩니다. 숫자로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이렇게 있다면 끝말은 양도소득 납세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이건 주로 외국 사람입니다.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면 돼요.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니까 비거주자 나왔다면 국내 소득만 양도소득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하고 연결해 봅시다. 자, 문제에는 기본세는 없으니까 한손으로 들어보죠.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9페이지 봅시다. 9페이지에서 1번 문제.
1번 문제 볼 때에 먼저 읽어줄게요. 갑이 국외. 어떤 글자 낍니까? 국외. 국외에다가 동그라미. 왜 거기다 동그라미 치라 하냐면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 볼 때 요 글자가 눈에 익어야 돼요. 국외 글자 나왔죠? 국외 글자 나왔으니까 뒤에서 숫자 찾기. 5년 이상. 있죠? 그럼 끝말은요? 양도소득 납세무 있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없다 틀렸죠? 볼 때 이게 30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데 이 내용의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이 5줄입니다. 세법은요. 문제 16문제 나오는데 보통 줄에 대한 내용이 32줄, 29줄 되는 내용의 문제가 11문제 나옵니다. 문제의 지문은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단어 찾기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단어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주는 겁니다. 5년 이상도 밑줄 치고요. 그리고 납세무 없다 틀렸죠. 거기다가 있다. 양도소득 납세무 있다.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그 한 문장은 다 암기가 됩니다. 다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32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보니까 여기도 문제의 지문 장난 아니죠. 지문 길어요. 한번 보죠. 거주자 갑은 2015년에 국외 못 넣었습니까? 국외. 국외에 넣었으니까 뒤에서 숫자 찾기. 5년 이상.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3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에 대한 2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34회 때도 나옵니다. 한번 해보죠.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동그라미. 문제 키 잡았죠? 문제 키 잡았고 이제 포인트는요. 거기서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일종입니다. 소득세니까 국세. 국세이면은 사람 나오겠죠? 사람 보니까 거주자 나왔어요. 거주자 밑줄. 거주자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꼭 있을 말은요. 주소지. 그런데 상가 건물 소재지이다 틀렸죠? 주소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3번 틀렸고요. 다시 하나만 더 풀어줄게요. 4번. 하나 더 풉시다. 4번과 5번 풀어줄게요. 4번에서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문제 키 잡았죠? 해당된 세금이 소득세, 송종국, 국세죠. 국세에 대한 의미니까 사람 줍니다. 사람 보니까 비거주자. 비거주자였으니까 뒤에 있을 말은 소재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소지다 틀렸죠?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5번 봅시다. 5번에 29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데 이 5번 내용의 문제가 작년에 34회도 나왔습니다. 해보죠. 부동산 소재지와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고요. 그리고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은 등록면허세로서 취등, 제지, 지방세죠. 지방세이니까 나올 말은요. 소재지. 그런데 주소지다 틀렸죠. 소재지 나와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는데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세무 성립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납세 확정에 대한 내용과 전부 다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요 세금 가지고요.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했어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국가가
그 세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라는으로서 우리 입장으로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납부할 의무라 합니다. 자, 여기서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오구나라고 알면서 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 보죠. 자, 여기서 세자 앞에 소득이니까 소득세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개인의 소득입니다. 개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인데 개개인마다 소득이 천차만별이에요. 개개인마다 나타나는 소득이 다 다르니까 법에서는 나타나는 소득을 기록을 해줘요. 기록한다는 걸 보고 저희들은 열거한다는 겁니다. 그 열거된 소득을 본다면 이자 받았으면 이자 소득, 또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 받았으면 배당 소득, 그리고 근무하면서 월급 받았다면 근로소득, 사업했으면 사업소득, 연금 받았으면 연금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기타 소득,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금 받았으면 퇴직소득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이렇게 열거를 해주고 법에서 정한 기간, 저희들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보고 과세기간 그럽니다. 과세기간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정해놨죠. 아직 예습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기본서하고 연결시켜 줄게요. 기본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244페이지.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체킹할게요. 244페이지에서 1번 의에서 소득세는 밑줄, 소득세는 밑줄, 그 옆에서 개인이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 과세하는 국세다. 거기 밑줄.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가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3가로 밑줄 치면 됩니다.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그 옆에 과세 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세 조세이다. 거기 밑줄. 그리고 1가로 종합과세.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은 합쳤다는 뜻입니다. 종합과세로서 밑으로 두째 줄 보시면 첫 글자 말하며 이렇게 나온 줄 바로 옆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 밑에 줄 합산하여 과세. 그 다음에 2가로 분리과세 버리세요. 3가로 분류과세 밑줄 치고, 그리고 그 밑에 줄도 밑줄 치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밑줄, 그 옆에서 구분하여 과세, 구분에다가 동그라미. 현행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한다. 거의 밑줄. 그러면서 양도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기억할 것은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과세다. 인용으로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4번 과세기간. 과세기간에서 원칙, 과세기간이란 밑줄, 그 밑에 줄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밑에에서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이건 방금 배웠던 겁니다. 자, 그 밑에에서 우리가 알 것만 압시다. 1가로 거주자 나오면서 밑에 동그라미 3번 납세지, 거기 밑줄. 그리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 밑줄.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2가로 비거주자의 대는도 배웠던 거니까 알 것만 압시다. 동그라미 3번 납세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밑줄 치고 그 밑에 줄에서 소재지에다가 밑줄. 소재지 앞에 있는 글자들은 다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거기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표에서 납세 의무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두 번째 점 보세요. 두 번째 점에서 국외 나오죠. 국외 동그라미. 이 글자 있으면 여기서 밑에 줄에서 5년 이상. 그리고 또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양도소득 납세 의무 있다. 양도소득 납세 의무 있다. 다시 그 옆에서 비거주자 칸 나오죠. 비거주자 칸에서 국내 소득만, 만자에다가 동그라미. 국내 소득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음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2번 법 인격 없는 단체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페이지 248페이지에서 큰 타이틀 3번 다 버리세요. 이건 공무원 시험도 그리고 또 세무사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면요. 방금 볼 때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개개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소득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것으로서 열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거된 소득으로서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이렇게 기록해놓고 법에서 정한 기간, 저희들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보고 과세기간 그래요. 과세기간으로서 소득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정해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그 사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합쳐줘야 그 사람 소득이 됨으로써 합쳤다 뜻으로서 종합 글자를 써요. 합쳐서 과세한다. 종합과세. 이게 원칙입니다.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 있죠. 예외상으로서 분류과세. 이 분류과세란 말은 소득세를 세 개로 분류하겠다는 뜻이에요. 세 개로 분류하는 거니까 하나는 합쳤으니까 종합소득세. 두 개는 합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구분과세가 포인트고 여기 해당된 것으로서는 양도와 퇴직에 해당하는데 특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양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양도와 퇴직은 합치지 않겠는가?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곧 있으면 아시겠으나 여기 소득세에 대한 내용의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구조는 합쳐서 세금액이 크게 나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예요. 합쳤다 그러면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니까 그 크게 나는 효과, 결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치지 않고 혼자 따로 된 거다. 세금액이 합쳐서 크게 나오니까 그걸 방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합산하지 않고 구분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론적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시킵시다. 아까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징수한다겠죠. 우리 입장으로서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으면 납부해야 된다. 납부할 의무라고 했어요. 그럼 납부할 의무에 대해서 시작을 보고 저희들은 성립 그럽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 때에 과연 문제에서 성립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시작, 출발점으로 물어볼 것인가 하였을 때 성립 물어봅니다. 이 성립 글자 있으면 이 성립 글자를 보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이건 납부할 의무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 경우로 출발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을 때 성립됩니다. 일반적 경우와 그 내용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죠. 또 등록 면허세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수시 부과하는 세금 그러는데 어떤 때 수시 부과냐면 세무공무원이 세금액을 누락하고 고지서 나갔어요. 그랬으면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부과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수시 부과하는 세금 그래요. 그럼 이제 볼 때 세자 앞에가 수시 부과 나왔죠. 성립 시기는요.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 경우는 요 세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됩니다. 그리고 일반적 경우가 아니라 이게 특수 경우예요.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곧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성립에 대해서 특수 경우에 대한 이로서 이 소득세가 특수 경우입니다. 소득세에서 성립 물어본다면 빨리 연상하는 것은 연말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설명은 곧 드릴게요. 연말이니까 12월 31일. 12월 31일이니까 과세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과세기간 끝나는 때 해가지고 8글자 외우느니 차라리 2글자만 외우자는 겁니다. 2글자로서 연말 이렇게 외워 두고 답은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도 특수경우입니다. 이 보유세금을 설명드릴게요. 지방세 보유하면은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세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오죠. 이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징수합니다.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어느 연도에서는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어요.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납세 의무자를 정하기 위해서 법에서 날짜를 정해줍니다. 법에서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된 글자가 기준. 날로 정하니까 기준 1 되죠. 며칠로 정해내면 6월 1일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과세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날짜다 해가지고 과세 기준 1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나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 해가지고 이 과세까지 외워뒀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이틀만 딱 지나면은 혼동됩니다. 소득세가 과세 기간 끝나는 때인지 재산세가 과세 기준 1인지 이게 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혼동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소득세의 성립 물어본다면요.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여기도 과세 나오죠. 또 다시 보니까 여기에서도 과세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단어로서 혼동스럽습니다. 그 혼동스러운 걸 막기 위해서 버리세요. 어차피 이건 맞게 적어지니까. 이 버리면 이제 아는 것은요. 보유세금은 기준 1. 그리고 소득세는요. 연말. 이렇게 하면은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성립 물어본다면 연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의 성립은 양도하는 때 그러면 틀려요. 양도소득세 세자 앞에가 양도 나오고 또 뒤에 연결된 글자로서 양도하는 때 되면은
연결되니까 문장 잘 나왔네 하면서 맞다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연말이에요. 양도소득세도 연말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되었어요. 성립되었다면 얼마를 납봐라 라고 세금액을 정합니다. 그 세금을 정하는 걸 보고 저희들은 확정 그래요. 확정. 이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의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이 확정입니다. 그리고 세금액 산정했으면 얼마다라고 국가가, 지자체가 알려줘요. 알려준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글자가 부가. 부가란 말은 알려준다. 이제 부가란 말이 나온다면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부가란 말은 같은 말로 과세 이렇게 나오죠. 알려줬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납부했다면 납부할 의무는 없어진다. 소멸된다 나오죠.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거두어 들였다. 거두어 들였다 뜻이 징수입니다.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내용으로서 볼 때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부가권, 징수권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알면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하고 연계시켜 봅시다. 문제에서 확정으로 물어보겠는가? 아니면 세금액 산정 물어보겠는가? 했을 때 확정 물어봅니다. 확정 물어보니까 이제 확정 글자 있으면 세금액 산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에 대한 내용은 신고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에 대한 내용은 결정이죠. 기본서에서는 신고의 뜻, 결정의 뜻 안 적어져 있어요. 하나 이건 알고 있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뜻 적어줄게요. 이 신고의 뜻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금액이 정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신고의 뜻입니다. 결정의 뜻에 대한 내용은 징수하는 자가 징수하는 자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려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결정의 뜻입니다. 모든 세금은 세금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두 방법, 하나 신고, 하나 결정.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얘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택한 원인에 대한 내용 얘기해 있죠. 선입했던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몰라요. 그러면 국가가, 지자체가 세금액을 산정할 수 있겠으나 알릴 수 있다?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가권을 납세 의무자에게 넘겨줘요. 일단은 너 믿어줄게. 그리고 만약에 너가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 신고했으면 내가 밝혀낼 자신이 있어. 일단은 나 믿어줄게 하고 여기에서 신고로 갑니다. 신고로서 하는 거고요. 다시 납세 의무자가 성립했던 시점에서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알아요. 알면은요. 세금액 산정하여 가지고 징수하는 자가 고지서로서 알려준다. 이게 뭘까요? 결정. 신고와 결정의 구별점은 어디에 있냐? 여가 있어요. 선입했던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지자체가, 국가가 아냐 모르냐 이겁니다. 이제 한번 해봅시다. 취득세에서 성립은요. 취득하는 때 됩니다. 제가 요 분필을 취득했을 때 이건 나만 알아요. 여러분도 몰라. 그러면 지자체가 모르겠죠. 모르겠으니까 세금액 산정할 수 있겠으나 알릴 수가 없음으로써 부가권을 나한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뭘로? 신고로 갑니다.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토지는 내 거다고 등기하죠. 등기하게 되면 지자체가, 국가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까
지자체가 국가가 세액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결정. 이제 구별점 찾아냈네요. 구별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만 적용되는 세금은 보유만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입니다.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 그리고 이 확정에 대한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잘 나온 쪽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본서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 한선 노트니까 그 내용으로 봅시다.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0페이지에다가 적어놨죠. 한선 노트 20페이지 보시면 5번 확정, 거기에서 문제 푸는 요령까지 적어놨어요.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확정이란 글자가 있으면 이 확정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보유만 세금, 자 보유만 세금에다가 밑줄 하면서 그 옆에다가 N쪽 날개로 끄집어내서 적으세요. 보유만 세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때는 결정에다가 밑줄. 결정의 뜻은 거기다 적어놨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보유만 외 세목. 세목이란 말과 세금은 같은 말입니다. 보유만 외 세목. 이것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적으세요. 왼쪽 날개로 끄집어내가지고 적는 것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 적었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서 보유만 외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소득세는 신고 되죠. 그리고 그 밑에에서 예외상으로서 신고를 택한 세금에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지자체가 국가가 밝혀내서 결정합니다. 이제 신고가 원칙 세금에서 예외적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말로 왔으면 그때는 결정.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표가 외워져요. 그 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죠. 취득세는요.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재산세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상을 두고 있는 건데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게 돼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적 관련 단어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 아니면 납세자 선택 이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신고입니다. 자 보죠. 종합부동산세 나오고 가로에가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글자 있죠. 있으니까 그 말은요. 신고. 만약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 납세자 선택 이 글자가 없으면 그때는 결정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거 거기에서 숫자 기억하세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밑줄 치고 이렇게 적으세요. 신고기간 니꼬루 납부기간 신고기간 니꼬루 납부기간 신고기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납부기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라는 것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소득세에 대한 이건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 볼 때 부가 징수 방법,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납부, 신고납부란 말은 신고납세란 말과 같은 말. 뜻은 글자 그대로니까 뜻은 시험에서 나오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맞게 적어져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고납부를 택하는 세금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납부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신고를 택한 세금입니다. 신고를 택한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 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히 기억할 거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그 밑에서 보통징수, 보통징수 동그라미. 보통징수에 대한 내용의 뜻에 대한 내용 문제 가끔 보이니까 뜻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 금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이 보통징수 뜻인데 지문이 워낙 기니까 짧게 기억하세요. 보통징수 뜻에 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온다면 고지서 발급 이 말이 있으면 맞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에다가 밑줄. 그리고 보통징수를 택하는 세금도 기억하셔야 돼요. 택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 보유하면요. 재산세. 또 보유가 결정을 했죠. 지방세 결정 이렇게 나왔으면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재산세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서 부가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사항이니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다. 이게 부가과세 주는데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드릴게요. D페이지에서 23페이지. 23페이지에서 먼저 1번. 오타 나왔으니까 오타 나오는 거 먼저 고칩시다. 거기에서 관살이 아니라 관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그리고 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글자 없죠? 그러면 원칙, 결정. 결정 나오죠? 그리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맞는 문장입니다. 이게 3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였습니다. 또 34회 때 문제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온 것이 3번 문제가 나오죠. 3번 해보죠. 종합부동산세 넣으면서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문자. 뭐 나왔습니까? 신고, 하고자 하는 자. 하고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끝말은요. 신고. 끝에 보니까 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이제 신고 기간 보죠. 신고 기간은 11월 틀렸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됩니다. 3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은 같다는 거 그 내용까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제 2번 갑시다. 2번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의 확정은 은자표 뭐 나옵니까? 확정. 문제 키 잡았죠? 문제 키 잡았고 그리고 세금은요. 소득세. 소득세니까 신고다 결정이다. 양도소득세가 보유만 외 세금이죠. 그럼 뭘로요? 신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결정 틀렸죠. 결정이 아니라 신고. 이게 바로 33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발 이런 문제만 나오길 비서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확정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다 갔어요. 이걸 이제
모든 세금은 전부 다 이걸 따라가요. 모든 세금이 전부 다 이걸 따라가는 거니까 소득세도 여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충분히 이 내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죠. A라는 사람이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 동안에 발생된 내용을 가정합니다. 가정하니까 만우절 날짜로 잡을게요. 4월 1일 날짜에서 이분이 퇴직하였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6월 29일 날짜에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였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내용만 A에게 나타나고 다른 내용은 전혀 A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A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 퇴직금 받았으니까 퇴직소득, 6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이게 A의 소득이죠. A도 개인이에요. 그럼 A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걸 다 합쳐야 되겠죠. 합쳐서 과세하니까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자, 여기서 언제 합칠까요? 1월 1일 날, 4월 1일 날, 6월 29일 날, 12월 31일 날.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뭐 집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언제 합쳐요? 12월 31일 날. 이게 특수 경우예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에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합쳐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의 성립은 특수 경우로서 연말에 된 거죠.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에요. 연말. 그래서 양도하는 때도 아니란 얘기죠. 여기는 연말이다. 연말에서 성립된다. 그러니까 소득세의 성립은 연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세히 말한다면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기서 연말 12월 31일 날짜에서 소득세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알까요? 몰라요. A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국가는 부가권을 A에게 넘겨주면서 너를 믿을게 하면서 신고토록 합니다. 신고에 대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로 가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정해진다, 확정된다. 그러면서 이 신고 기간을 보고 확정 신고 기간 그래요. 예정 신고 아닙니다.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나오죠. 이런 일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금액을 산정하려면 과세하는 가액, 저희들은 과세하는 가액을 보고 과세 표준 그래요.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 곱해 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볼 때에 국세에 대한 내용은 사람 중심이었죠. 아까 보니까 국세에 나왔을 때 사람 중심으로서 사람, 거주자, 비거주 나왔잖아요. 여기는 사람 중심이니까 국세에 대해서는 세의 금액에 과세하는 가액을 산정할 때는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에 대한 내용이 각 국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세에 과세하는 가액을 산정할 때는 아주 복잡해요. 하나 지방세는 간단합니다. 이 국세에서 양도소득세에 과세하는 가액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배우기를 하고 일단은 지방세로서 해봅시다. 지방세는 간단하니까요. 지방세는 아까 중심체가 물건 중심이었죠. 물건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랬으니까 물건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으로서 지방세는 인적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이 과세 표준 뜻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세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 뜻이에요. 그럼 지방세에서 볼 때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하겠는가?
취득하는 때 과세죠. 그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같은 말로 취득 당시 가액. 그 지방세 과세 표현은 아주 쉬워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가액자 붙이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등록 면허세는요. 등록 가액, 등록 당시 가액. 재산세는요. 재산 가액. 이래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아주 쉽거든요. 쉽고 국세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국세에 대한 내용 양도소득세까만 아시면 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일단 보류하고요. 이렇게 과세표는 정했어요. 정했으면 여기에다가 세율을 포함합니다.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 때 비례라는 말은 곱한다. 이 과세 표준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곱한다. 그 세금은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누진. 누진이란 말은 누적이란 말과 같은 말. 누적은 합쳤다. 과세 표준이 합쳐서 나온 세금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서 이론 상태로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세금은 비례세율이고 어느 세금은 누진세율이고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또 구별이 될 겁니다. 방금 이론 설명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구별 됩니까? 우리 딱 까놓게 갑시다. 안 되죠. 그럼 이런 내용은 여기에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고 뭐가 통하냐면 야매가 통해. 이거 야매하면 돼요. 야매로서 세자 앞에가 합이란 글자가 없으면 비례세율. 세자 앞에가 합 글자가 있으면 누진세율. 그러면 다 구별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종합 부동산세는요. 누진세율. 이거 되겠죠? 취득세는요. 합자 없잖아요. 비례세율. 등록면허세 비례세율로 됩니다. 또 다시 종합소득세는요. 누진세율. 여기 합쳤죠. 뭐예요?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과세하는 가액에 따라서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을 볼 때 과세는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아주 높게 나온 구조가 누진세율이에요. 이 누진세율 때문에 결집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집 효과라는 것은 합침으로 인해서 세금액이 아주 크게 나오는 효과를 보고 결집 효과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결집 효과가 뭐가 나오냐? 퇴직. 이거예요. 자, 퇴직금은요. 입사해서 1년 근무했으면 퇴직금 한 달 붙죠. 1년 또 근무했으면 한 달 또 붙습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붙어가다가 퇴직했던 시점에서 퇴직 금액이 일시에 나오죠. 그 일시에 나온 금액은 커요. 이 큰 금액을 합치게 되면 세금액은 엄청나게 크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IMF 발생되기 전 은행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다가 명퇴했다고 한다면 그때 퇴직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의 1억 9천, 2억, 2억 1천 이 정도 받고 명퇴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근로, 사업까지 합쳐서 신고한다면 요 끝세율 적용돼요. 공제된 금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끝세율 적용됨으로써 이때 금액은 이때 납부할 때 5천만 원 정도 납부합니다. 어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건 혼자 따로 계산. 이렇게 신고합니다. 다시 근로와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발생된 소득 이물에 인해서 이건 합쳐서 이렇게 신고. 그러면 신고서가 몇 장 될까요? 2장. 하나는 합쳤으니까 종합소득세. 하나는 따로 됐으니까 퇴직소득세 이렇게 나오죠. 양도소득도 퇴직과 마찬가지 효과이기 때문에 혼자 따로 구분과세도 이렇게 나와져요. 한번 해보죠. 이때에서 토지를 취득하여서 1년 보유했다. 그러면 보유이득 나옵니다. 또 1년 더 보유했으면 보유이득 나오면서 누적됩니다. 퇴직금도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오죠. 똑같습니다. 보유 이득이 보유하면서 누적 되어 오다가 여기에서 팔았다. 양도하였다면 양도했던 시점에서 누적된 보유 이득이 한꺼번에 일시에 실현되죠. 이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근로 사업가에 같이 한다면 세금액은 더욱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혼자 따로 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서가 몇 장? 석 장.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됩니다. 이 내용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볼 때에 양도와 퇴직은 합치지 않고 구분과세다. 특히 이것 기억하세요. 양도는 구분과세다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일로서 아시면 돼요. 이거 아시면서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에 대한 합친다. 합치니까 이게 종합소득세. 또 이건 합치지 않으니까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되는데 이거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기억하려면은 이거 다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 없고 간결하게 양도와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아시면 돼요. 아시고 그럼 이제 여기 따라서 볼 때 납세금 성립에 대한 걸 알 수 있겠죠. 성립 일반적 경우는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때. 등록민호세는 등록하는 때. 뭐 보고 듣고 싶으면은 한손 노트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 부과는 세금은 세자 앞에가 수시 부과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갑니다. 아까 했던 것으로서 부가세 배웠죠. 붙이는 세금 어디에 따라냐? 본에 따라간다. 붙이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여기에서 지방소득세. 원래 이 지방소득세는 이게 부가세가 아니에요. 여기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독립세로서 알고 있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 용도로만 기억합시다. 이제 시험에서 독립세와 부가세 구별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다 하시면 돼요. 어느 용도로요? 이론 용도로, 학문 용도로, 시험 용도로. 시험 용도로. 시험 용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시험 용도로서 이 지방소득세는 부다. 부다 하였으면 부는 어디에 따른다? 본에 따라가요. 그러면서 성립 시기는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데 여기 세자 앞에 있는 이 본에 대한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문장에서 맡겨주어져요. 이게 맡겨주어지니까 이거 아예 외우지 말고 부가세였다면 성립 시기 물어볼 때 문장에서는 세의 아니면 세목의 이 말이 나오면 맞다 하시면 돼요. 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 맞게 적어진다 했잖아요. 또 다시 뒤에 있는 성립하는 때에도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요니까 외울 필요 없고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에서 성립 물어본다면 문장에가 세의란 말이 있으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으로서 볼 때 농어촌 특별세 요 부죠. 부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세의 있죠. 이제 이거 고쳐볼까요?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도 붙어요. 또 취득세도 붙어요. 양도소득세도 붙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 본 글자를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나오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번호로 외워놨는데 한 글자로 외웠는데 농어촌 특별세 해가지고 6글자 나오면 이게 뭐야? 이런 꼴이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외우지 말한 겁니다. 외우지 말고 이게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성립식이 물어본다면 세의 라는 말이 있으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겠죠.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볼 때 지방교육세 이것도 부죠. 부니까 문장이 어떤 말이 있으면 되겠어요? 세의. 자, 세의 있죠. 있잖아요. 세의, 세모의 다 같은 말 있는 거죠. 맞다 하시면 돼요. 이 앞에에 대한 내용이 과세 표현되는 요 글자 맞게 적어져요. 또 다시 이 앞에가 이리 나왔어요. 재산세 이러면 어떨까요? 맞아요. 재산세의. 자, 재산세 붙는 세금은요.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외우려면 이거 짜증 중에 왕짜증이거든. 그러니까는 여기 내용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아는 것은 세의란 말이 있으면 맞다 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에서. 자, 지방소득세 보니까 여기서 뭐 나와요? 세의 나오죠.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경우에 대해서 방금 했던 거 소득세는요? 연말로 연상하셔가지고 답은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금으로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기준일, 며칠? 6월 1일로 갑니다. 그리고 주민세인데요. 이 주민세에 대한 내용은 각 시, 각 군의 주민에게 매년마다 징수합니다. 여기도 매년마다 징수하는 거니까 어느 연도에서는 이사 갈 수 있겠죠. 이사 갔을 때 거기 주민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해서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기준일, 이때는 7월 1일입니다. 보유세금은 6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성립이죠.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드렸으니까 문제와 같이 연결해 줄게요. 자, 먼저 18페이지에서 1번 문제. 맞춤표 앞 보세요. 어떤 글자 나옵니까? 성립. 문제 키 잡았죠? 성립 나왔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죠. 부죠. 부니까 어떤 말이 있으면 되겠어요? 세의.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또 재산세의 성립은요. 기준일이죠. 기준일 이렇게 나와도 맞아요. 왜? 재산세가 권이잖아요. 재산세의 성립은 기준일이니까. 다시 2번 보세요. 2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어떤 글자 낀가요? 성립. 문제 키 잡았죠? 제일 먼저 문제 풀 때는 문제 키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문제 키도 못 잡고 문제 풀면은 문제는 답이 안 나와요. 성립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이 보니까 취득세.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까지 풀게요. 맞춤표 앞 보세요. 나온 말이 성립. 나왔죠? 그러면 이제 세금 봐야죠? 소득세. 소득세죠? 소득세니까 연말. 그런데 양도하는 때 틀렸죠? 연말이니까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던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성립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럼 볼 때 이제 소득세로서 알아야 될 거
알아들 거 나오죠. 소득세에서 성립은요. 연말, 과세기간 끝나는 때. 그다음에 또 다시 확정 물어본다면요. 신고. 확정 물어본다면 신고. 그리고 또 확정 신고 기간 물어본다면 다음 년 또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친다, 구분한다. 구분과세다. 이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이게 소득세의 교여적 내용이었어요. 교여적 내용이었고 이제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글자 봅시다. 요거 내가 가릴게. 요건 가리고 10분 쉬었다 합시다.